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밤 11시 32분. 청림시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강태수는 핸들을 잡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긴 하루였다. 택시 계기판의 숫자가 289km를 가리키고 있었다. 2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몸은 여전히 정직하게 피곤함을 호소했다. 마지막 한 것만 더 하고 들어가자. 태수는 혼잣말을 하며 콜수신 버튼을 켰다. 집에 가면 아내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결혼 28년 차. 그녀는 언제나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려두었다. 태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띠리링. 콜이 떴다. 청림역 2번 출구. 목적지는 성북구 한신아파트. 거리로는 약 7km. 시간으로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나쁘지 않은 마지막 손님이었다. 태수는 방향을 틀어 청림역으로 향했다. 금요일 밤의 청림역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술에 취한 직장인들,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연인들, 늦은 야근을 마친 직원들, 모두가 한 주의 피로를 풀고 집으로 향하는 시간이었다. 태수는 천천히 택시를 2번 출구 앞에 세웠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검은색 패딩 점퍼에 청바지, 어깨에는 큰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태수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직감적으로 느꼈다. 뭔가 상태가 좋지 않다. 성북구 한신아파트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뒷좌석에 몸을 실었고 태수는 천천히 출발했다.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했다. 11시 38분 22초. 이 영상이 훗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게 될 줄은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태수는 백미러로 승객을 살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호흡이 가빠 보였다. 가슴팍을 손으로 누르고 있었다. 태수의 23년 경험이 경고음을 울렸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태수는 속도를 조금 늦추며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다. 차는 청림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24시간 편의점의 간판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손님,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필요하시면 병원으로.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집에만 가면. 그 순간이었다. 백미러 속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하게 변했다.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며 초점을 잃었다. 그녀의 몸이 축 늘어지며 옆으로 쓰러졌다.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님, 손님. 태수는 급히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웠다. 11시 41분 15초. 그는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고 뒷좌석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은 매우 얕고 빨랐다. 이런. 태수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당황할 시간은 없었다. 그는 5년 전 택시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받았던 응급처치 교육을 떠올렸다. 먼저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혹시 모를 구토물이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손님, 들리세요? 눈 뜨세요. 반응이 없었다. 태수는 그녀의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뛰고 있었다. 너무 빠르게. 1분에 140회 정도는 되는 것 같았다. 호흡도 이상했다. 가쁘면서도 불규칙했다. 태수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떨려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다. 3번째 시도 끝에 연결음이 들렸다. 119 구조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택시기사인데요.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네, 침착하세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청림대로, 청림역에서 북쪽으로 약 2km 지점이요. 현대백화점 지나서 조금 더 가면. 알겠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20대 여성이요. 의식 없고 맥박은 뛰는데 너무 빨라요. 호흡도 이상해요. 얕고 빠르고. 구조대원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도는 확보하셨나요? 네, 고개 돌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약 7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환자를 절대 혼자 두지 마시고 상태 변화를 계속 확인해 주세요. 7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태수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입술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제가 병원으로 직접 모시고 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여기서 5분 거리에 청림대학병원이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구조대원이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는 소리가 들렸다. 환자가 심정지 상태는 아니시죠? 네, 맥박 뛰고 숨도 쉬고 있어요. 그럼 직접 이송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도 계속 환자 상태를 확인하셔야 하고 혹시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다시 연락 주세요. 병원 응급실에도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재빨리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곧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그는 뒷좌석에 그녀를 안전벨트로 고정시켰다. 혹시 모를 급정거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카메라, 가방도 바닥에 내려놓았다. 11시 43분 50초. 태수는 비상등을 켜고 엑셀을 밟았다. 그러나 무작정 과속을 하지는 않았다. 23년의 운전 경력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사고를 내면 오히려 더 늦어진다. 침착하되 신속하게. 태수는 백미러와 도로를 번갈아 보며 운전했다. 금요일 밤의 도로는 여전히 차들로 붐볐다. 그는 차선을 바꾸며 조심스럽게 속도를 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다. 보통이라면 멈췄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태수는 좌우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교차로를 통과했다. 조금만 버텨요, 손님. 곧 병원이에요. 태수는 중얼거렸다. 뒷좌석의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고개가 축 늘어져 있었고 간혹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태수의 이마에도 땀이 맺혔다. 차는 청림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렸다. 청림대학병원까지는 약 4km. 보통 때는 10분 거리지만 지금은 5분 안에 도착해야 했다. 태수는 경적을 울리며 앞차를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다행히 앞차가 차선을 양보했다. 11시 46분. 병원까지 2km. 태수는 다시 백미러를 확인했다. 그녀의 호흡이 더 불규칙해진 것 같았다. 가슴이 들썩이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안 돼, 안 돼. 태수는 더 엑셀을 밟았다. 속도계 바늘이 80km를 가리켰다. 시내 제한 속도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 저 멀리 청림대학병원의 흰색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응급실 빨간 십자가 표시가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다. 태수의 가슴에 희망이 차올랐다. 다 왔어요. 조금만 더. 11시 48분 33초. 택시는 청림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섰다. 태수는 차에서 뛰어내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사람 살려요. 환자 있어요. 응급실은 금요일 밤답게 분주했다.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의사들은 각자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한 간호사가 즉시 반응했다. 어떤 환자세요? 택시의 20대 여성이요.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졌어요. 간호사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다른 간호사에게 휠체어를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당직 의사에게 연락을 넣었다. 태수는 그들을 이끌고 택시로 달려갔다. 뒷좌석의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2명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들어 올려 휠체어에 앉혔다. 그녀의 팔이 힘없이 늘어졌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택시기사입니다. 손님을 태웠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알겠습니다. 일단 응급처치실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환자 소지품이나 신분증 같은 거 있나요? 태수는 차에서 그녀의 카메라, 가방과 작은 크로스백을 꺼내왔다. 간호사는 휠체어를 밀며 빠르게 응급처치실로 향했다. 태수도 따라갔다. 그냥 갈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응급처치실 안에서는 즉시 처치가 시작되었다. 의사가 그녀의 눈을 확인하고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다. 간호사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 모니터를 연결했다. 혈압 90에 60, 맥박 142, 호흡수 28회, 산소 포화도 89%. 간호사가 수치들을 읽어 내려갔다. 의사의 표정이 굳었다. 정맥로 확보하고 인거 연결, 산소 5리터로 올리고. 네. 의사는 그녀의 눈꺼풀을 들춰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펜라이트의 불빛에 동공이 천천히 수축했다. 의식은 없지만 뇌 기능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과거 병력 아는 거 있으세요? 의사가 태수를 향해 물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택시기사고요. 이분을 청림역에서 태웠는데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어디 아프다거나. 태수는 기억을 되살렸다. 그녀가 탔을 때의 모습, 창백한 얼굴, 가쁜 호흡, 가슴을 누르던 손.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근데 가슴팍을 계속 손으로 누르고 계셨어요. 호흡도 좀 가빠 보였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진기를 그녀의 가슴에 댔다. 심장 소리를 들었다. 불규칙한 리듬이 들렸다. 폐 소리도 들었다. 호흡음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심전도 파형 좀 봐. 간호사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심전도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춤추고 있었다. 의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부정맥이네. 심방세동 가능성. 혈액검사 즉시 돌리고 심장효소 수치 확인. 흉부 엑스레이 준비하고. 네. 의사는 그녀의 크로스백을 열어 신분증을 찾았다. 지갑 안에서 주민등록증이 나왔다. 한유진, 1997년생.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카드 한 장이 있었다. 의사는 그것을 꺼내 보았다. 희귀질환자 등록증. 의사의 눈이 커졌다. 카드에는 작은 글씨로 병명이 적혀 있었다. 특발성 자율신경실조증. 의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 환자 희귀질환자예요. 자율신경 쪽 문제. 신경과에 연락 넣어요. 그리고 의사는 카드 뒷면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비상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 한정숙과 전화번호. 보호자한테 연락 넣어요. 빨리. 간호사가 전화를 들었다. 태수는 문 밖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희귀질환이라니. 그는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병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희귀질환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신경과 당직 의사가 달려왔다. 젊은 여성 의사였다.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를 진찰했다. 전형적인 자율신경 발작이네요. 심박수 불안정, 혈압 저하, 의식 소실. 얼마나 지속됐어요? 택시기사분이 목격한 시간이 약 10분 정도 됩니다. 다행이네요. 골든타임 안에 들어왔어요. 신경과 의사는 빠르게 처방을 내렸다. 혈압을 안정시킬 약물, 심박수를 조절할 약물.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태수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금까지 긴장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손바닥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아찔했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마지막 손님을 받지 않고 그냥 집에 갔다면, 만약 구급차를 기다렸다면, 무수한 만약들이 태수의 머릿속을 스쳤다. 약 15분 후, 신경과 의사가 밖으로 나왔다. 태수는 벌떡 일어났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많이 안정됐어요.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태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 병이 뭐예요? 희귀질환이라고 하던데. 특발성 자율신경실조증이요. 쉽게 말하면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병이에요. 심장 박동, 혈압, 호흡 같은 걸 조절하는 신경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죠. 스트레스나 과로가 주요 원인이에요. 그럼 완치가 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희귀질환이라 아직 완벽한 치료법은 없어요.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생활관리로 발작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죠. 그런데 이 환자분, 한동안 약을 안 드신 것 같아요. 왜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약물 수치가 거의 안 나와요. 아마 바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못 오신 것 같아요. 희귀질환 약들은 대부분 비싸거든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젊은 나이에 그런 병을 앓고 있다는 것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가슴 아팠다. 그때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손에는 핸드백 하나만 달랑 들려 있었다. 우리 유진이 어디 있어요? 한유진, 제 딸이에요. 간호사가 그녀를 진정시키며 응급처치실로 안내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자 곧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진아, 엄마 왔어. 정신 차려. 태수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자식이 아픈 것만큼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잠시 후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눈은 빨개져 있었지만 조금은 진정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태수를 발견했다. 간호사가 뭐라고 설명한 것 같았다. 혹시 제 딸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신 분이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택시기사입니다. 어머니는 태수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유진이 말끝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태수는 어색하게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환자분은 좀 어떻습니까? 의식이 돌아왔대요. 아직 많이 약하긴 한데 생명에는 지장 없대요. 정말, 선생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세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태수는 진심으로 안도했다. 어머니는 핸드백을 뒤적이며 지갑을 꺼냈다. 택시비를 드려야 하는데. 아닙니다. 택시비는 괜찮습니다.
그럼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큰 은혜를. 태수는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정말 괜찮습니다. 환자분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저는 할 일 한 거예요. 선생님. 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수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환자분 곁에 계셔주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태수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응급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자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밀려왔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휴, 정말 아찔했어.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다. 집에 가면 아내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태수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의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그는 전혀 몰랐다. 3일 후 월요일 오전 태수는 평소처럼 택시 회사 사무실에 들렀다. 월요일은 차량 점검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었다. 그는 금요일 밤에 일을 간단히 보고서에 작성했다. 응급 환자 이송, 택시비 미수금, 별것 아닌 일처럼 적었다. 그러나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동료 기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사무실 직원들도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다. 태수는 커피 자판기 앞에 있는 김 기사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왜 이래? 김 기사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택시 블랙박스가 포착한 3분의 기적, 한 기사의 선택이 살린 생명. 태수는 눈을 크게 떴다. 썸네일에는 자신의 택시 뒷좌석이 보였다. 그날 밤의 장면이었다. 김 기사가 말했다. 이거 봐. 금요일 밤에 어떤 택시기사가 환자를 살렸다는 영상인데 조회수가 벌써 50만이야. 아침에 올라온 거라던데. 뭐. 태수는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그날 밤의 블랙박스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1시 38분, 한유진이 택시에 타는 장면. 창백한 얼굴로 뒷좌석에 앉는 모습. 그리고 3분 후, 갑자기 쓰러지는 순간.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태수가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돌아서는 모습. 당황하면서도 침착하게 119에 전화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장면.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5분간의 긴박한 운전. 영상 중간중간 자막이 삽입되어 있었다. 의식을 잃은 승객. 망설임 없이 응급처치에 나선 기사. 목숨을 건 5분의 질주. 영상 마지막에는 한유진의 인터뷰가 나왔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아직 많이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해요. 택시에 탔다는 것까지만 기억나고 그 다음은 병원에서 눈을 떴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택시 기사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특발성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나 혈압이 불안정해지면서 의식을 잃는 병이에요. 그날도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알았지만 그냥 집에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죠. 화면이 전환되어 어머니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딸아이가 이 병을 진단받은 지 5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원인도 모르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죠. 겨우 병명을 알았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희귀병이라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어졌다. 그날 밤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또 발작이 일어났구나.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제때 병원에 데려다 주셨다고. 정말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영상은 다시 블랙박스 장면으로 돌아왔다. 태수가 119와 통화하며 7분은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하는 부분. 직접 병원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럽지만 신속하게 달리는 5분간의 운전. 영상 말미에 자막이 떴다.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 밤 청림 택시 5427호를 운행하신 기사님께 이 영상을 드립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유진. 영상이 끝났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감동받았어요. 택시기사님 정말 멋있으세요. 존경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제 일처럼 아픈 환자를 위해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태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그날 밤의 일이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다. 블랙박스 영상이 퍼진 것도 당황스러웠다. 아마 경찰이나 보험회사 측에서 사고 검증 과정에서 영상을 확인했고 누군가 그것을 유출한 것 같았다. 태수 형. 이거 형 아니야. 청림 택시 5427호면 형 차잖아. 김 기사가 물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야. 헐. 진짜. 형이 이 일을 한 거야? 순식간에 사무실이 술렁거렸다. 동료 기사들이 태수를 둘러쌌다. 태수야. 이거 대박인데? 영웅 됐네. 형. 그날 밤 얘기 좀 들려줘. 태수는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야. 그게 뭐. 그러나 사무실 분위기는 이미 들떠 있었다. 회사 상무가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강태수 기사. 네. 태수는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다. 상무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잘했어. 우리 회사 이름 빛냈어. 청림 택시의 자랑이야. 아닙니다. 그냥 아니야.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2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것도 그렇고 위급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한 것도 그렇고 자네는 정말 모범적인 기사야. 상무는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태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칭찬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태수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인터넷 뉴스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태수는 당황스러웠다. 그는 대부분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한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나 영상의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다. 월요일 저녁에는 100만 뷰를 돌파했고 화요일 아침에는 200만 뷰를 넘어섰다.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올라왔다. 택시기사의 3분 기적. 희귀병 환자 구한 영웅. 블랙박스가 포착한 생명 구조의 순간. 청림 택시 5427호 기사. 시민들의 박수 받아. 태수는 그저 혼란스러웠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래.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당신 자랑스러워요.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냥 당연한 일 한 건데. 당연한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은 몰라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우리 남편이 정말 멋있어요. 아내의 말에 태수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그는 소파에 앉아 다시 한번 영상을 봤다. 블랙박스에 담긴 그날 밤의 3분. 그 3분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 댓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한 댓글에 눈길이 멈췄다. 이 영상을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이 택시 기사님처럼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영상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조회수는 500만 뷰를 넘어섰고 각종 SNS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되었다. 청림 씨는 물론 전국적으로 태수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청림 택시 회사 앞에는 꽃바구니와 감사 편지가 쌓였다. 태수는 여전히 평소처럼 택시를 몰았다.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택시에 타자마자 혹시 그 영상 속 기사님 아니세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태수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와, 진짜네요.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사인 좀 받아도 될까요? 사인까지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태수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택시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청림시청이었다. 시장이 직접 태수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상무가 태수를 불렀다. 태수야, 시청에서 연락 왔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청에 와달래. 시청이요? 왜요? 글쎄, 시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네. 아마 표창 같은 거 주려는 것 같아. 태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것까지 받아야 하나요? 전 그냥 받아야지. 이게 개인의 영광만이 아니야. 우리 회사, 우리 택시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는 일이야. 자네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 상무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주 월요일, 태수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었다. 아내가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다. 떨지 마요. 당신은 정말 잘한 일을 한 거예요. 알아. 근데 왜 이렇게 긴장되지? 그게 사람 마음이죠. 청림시청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10층 건물이었다. 태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시장실로 올라갔다. 비서가 그를 안내했다. 시장실 문이 열리자 시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강태수 기사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시장과 악수를 나눈 태수는 안내받은 소파에 앉았다. 시장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영상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시다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사님의 행동은 우리 청림시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은 표창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비서가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시장이 상자를 열자 안에 청림시 모범시민 표창장과 작은 메달이 들어 있었다. 청림시 모범시민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음 주 시민의 날 행사에서 공식 수여식을 할 예정입니다. 태수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색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다. 시청을 나온 태수는 택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평소처럼 손님을 태우기 시작했다. 오후 3시쯤 한 젊은 남성 승객이 탔다. 그는 태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기사님. 영상 속 그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네요. 저 그 영상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제 동생도 지병이 있거든요. 천식인데 어렸을 때 발작 일으켜서
응급실 간 적 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영상 보면서 그때 생각 많이 났어요. 그러셨군요. 동생분은 지금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약으로 잘 조절하고 있어요. 근데 기사님,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만약 환자가 차 안에서 더 위험해졌으면 어쩌려고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무서웠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무서움보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야 손이 떨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의 본능이 그런 거 아닐까요? 승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릴 때까지 태수와 대화를 나눴다. 내리면서 그는 택시비에 10,000원을 더 줬다. 잔돈은 됐어요.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아닙니다. 이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더 감사한 걸요. 태수는 결국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승객이 내린 후 태수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수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다. 시장을 만난 일, 승객과 나눈 대화, 그리고 10,000원의 감사.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딸들도 아빠 영상 보고 울었다면서요? 그래. 응.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대요.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딸은 이미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어 아빠와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런 딸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다. 한편 한유진도 집에서 회복 중이었다. 일주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그녀는 어머니의 간호를 받으며 천천히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푹 쉬라고 당부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자신의 영상을 보고 있었다. 조회수는 이제 800만을 넘어섰다.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게. 그 기사님이 정말 천사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날 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택시에 탄 것까지만 기억나고, 그 다음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의 기억만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그 3분을 처음 봤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저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다니. 그리고 저 기사님은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을 살리려고 했다니. 유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엄마, 나 그 기사님 꼭 찾아뵙고 싶어. 그러자. 좀 더 건강해지면 가자.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11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처음 알았다. 그날 밤, 유진은 일기를 썼다. 나는 두 번째 생일을 얻었다. 2023년 11월 17일, 어떤 택시기사님이 내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신 날. 나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한 달이 흘렀다. 12월 중순, 청림 씨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 영상의 열기도 조금씩 식어갔다. 여전히 가끔 영상이 재공유되고 댓글이 달렸지만 초기만큼의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었다. 세상의 관심은 다른 이슈로 넘어갔다. 태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일과가 반복됐다. 가끔 승객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다. 태수는 오히려 그게 편했다. 주목받는 것보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게 더 좋았다. 어느 수요일 오후, 태수는 청림대학병원 앞에 차를 세웠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다. 55세가 되면서 건강검진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아내의 잔소리에 못 이겨 병원을 찾았다. 검진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태수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보였다. 겨울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내려앉고 있었다. 저기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태수는 고개를 돌렸다.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 혹시 강태수 기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한유진이에요. 그날 밤에 태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날 밤 자신의 택시에서 쓰러졌던 그 여성이었다. 그녀는 훨씬 건강해 보였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맑았다. 아, 유진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덕분에요. 정말 기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유진은 태수 앞에 의자에 앉았다. 태수는 그녀를 자세히 보았다. 영상과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을 이렇게 직접 마주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저도 정기 검진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기사님을 봤어요. 정말 신기해요.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러셨군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제는 안전하게 다니시는 거죠? 네, 지금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서 많이 안정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도 조심해서 관리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대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유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아니에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꼭 받아주세요. 제가 직접 준비한 거예요. 태수는 고사했지만 유진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상자를 받았다. 열어보니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기사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독립영화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날도 촬영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몸이 안 좋은 건 알았는데 그냥 무리해서 정말 어리석었죠. 다큐멘터리 감독이세요? 멋진 일 하시네요. 아직은 무명이에요. 돈도 별로 못 벌고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계속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저도 택시 23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엔 임시방편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정이 들더라고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23년이나 저는 이 일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힘들 때가 많아요. 누구나 그래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죠. 그런데 버티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그게 또 내 인생의 일부가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대화했다. 유진은 자신의 작업 이야기를, 태수는 택시기사로서의 일상을 나눴다. 나이 차이도, 직업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기사님, 혹시 인터뷰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인터뷰요? 네, 저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주제가 일상 속 영웅들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기사님이 딱 맞는 분인 것 같아서요. 태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영웅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을 했다고 하실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영웅이에요. 거창한 계획 없이 그냥 당연하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태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도움이 된다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주에 인터뷰 일정을 잡기로 했다. 검진 결과를 받고 병원을 나온 태수는 다시 택시로 돌아왔다. 손목에는 유진이 선물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시계를 보며 미소 지었다. 시간은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일주일 후 유진과 작은 촬영팀이 태수의 택시를 찾아왔다. 그들은 하루 종일 태수를 따라다니며 그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아침 출근, 손님을 태우는 모습, 휴게소에서 밥 먹는 장면, 저녁 귀가. 유진은 태수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택시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매일매일이요. 손님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것. 그게 제 일의 보람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23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뭔가요? 책임감이요. 저한테는 가족이 있고 매달 내야 할 생활비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님들이 있죠. 저를 믿고 택시에 올라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요. 유진은 태수의 대답을 조용히 들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다. 태수의 주름진 손, 핸들을 잡은 모습, 백미러를 통해 손님을 살피는 눈빛, 모든 것이 담겼다. 촬영이 끝난 저녁, 유진은 태수에게 감사를 전했다. 오늘 정말 좋은 장면들 많이 담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네요. 영상 나오면 꼭 보고 싶네요. 그럼요. 완성되면 제일 먼저 기사님께 보여드릴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유진과 촬영팀이 떠난 후 태수는 다시 택시를 몰았다. 마지막 손님 한 명을 더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두고 있었다. 태수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다. 오늘 어땠어? 응. 영상 촬영했어. 그 유진 씨 만났어. 그래. 많이 좋아졌대? 응. 많이 건강해 보이더라. 참 다행이야. 아내는 남편의 밥그릇에 국을 떠서 놓으며 말했다. 당신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어.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태수는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겨울밤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다. 2024년 2월,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유진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작업실에는 편집 장비와 모니터들이 가득했다. 벽에는 촬영 스케줄과 구성안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일상 속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총 5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었다. 강태수 택시기사, 30년째 학교 앞 횡단보도를 지키는 교통안전 지킴이, 매일 새벽 노숙인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빵집 주인, 무료로 독거노인들의 집을 수리해주는 목수, 그리고 장애, 아동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는 간호사. 유진은 각자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촬영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 세상에는 조용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그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상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특히 태수의 이야기는 유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는 말 그대로 유진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다. 유진은 태수의 일상을 담으며 깨달았다. 영웅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 유진은 수백 시간의 영상을
9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압축해야 했다. 어떤 장면을 살리고 어떤 장면을 버릴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다. 어느 날 새벽, 유진은 태수가 손님과 나눈 대화 장면을 편집하고 있었다. 한 젊은 여성, 승객이 울먹이며 이야기를 털어놓는 장면이었다. 저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요. 갑자기 구조조정이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수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사업 실패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오히려 전환점이 됐어요. 택시 일을 시작하게 됐고 23년 동안 이 일로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정말요? 네.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나타나요. 손님도 곧 새로운 기회를 만날 거예요. 유진은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태수의 따뜻한 위로가 화면 너머로 전해졌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되는 것이었다. 2월 말, 유진은 초벌 편집을 마쳤다. 9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태수에게 연락했다. 기사님, 영상 완성됐어요. 시사회 하려고 하는데 꼭 와주세요. 그래요? 잘 나왔나요? 정말 좋아요. 기사님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시사회는 작은 독립영화관에서 열렸다. 유진이 초대한 사람들은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5명의 주인공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제작진이 전부였다. 약 30명 정도의 작은 관객이었다. 영화가 시작되었다. 스크린에 조용한 음악과 함께 청림시의 새벽 풍경이 펼쳐졌다. 해가 떠오르고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5명의 주인공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태수의 이야기는 중반부에 나왔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시작되는 그의 이야기는 관객들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날 밤에 긴박했던 3분, 그리고 그 이후의 일상. 평범한 택시기사의 하루가 스크린에 담겼다. 태수는 어둠 속에서 스크린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저게 정말 나일까? 화면 속의 자신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매일 보던 거울 속 모습이 아닌 타인의 눈으로 본 자신의 모습이었다. 영화가 끝나자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유진이 무대에 올라와 인사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세상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작은 선의들이 모여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관객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다. 유진은 태수를 비롯한 5명의 주인공을 무대로 초대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시사회가 끝난 후 작은 리셉션이 열렸다. 사람들이 주인공들에게 다가와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태수는 여전히 어색해하며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다. 한 중년 여성이 태수에게 다가왔다. 기사님, 영상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얼마 전에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주저했거든요. 괜히 나섰다가 오해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고. 근데 기사님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아야겠다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기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 만한 것 같아요. 리셉션이 끝나고 태수와 유진은 함께 밖으로 나왔다. 2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두 사람은 조용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기사님, 영상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근데 제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싶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유진은 웃었다. 기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멋있으세요. 영상 편집하면서 느꼈어요. 기사님의 하루하루가 정말 진실하다는 걸요. 꾸밈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이제 알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다시 말했다. 기사님,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주셔서도 감사하고요. 기사님 덕분에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유진 씨 덕분에 좋은 경험했죠. 이런 영상에 나온 것도 처음이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기사님, 이 다큐멘터리를 영화제에 출품하려고 해요. 잘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기사님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태수는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별이 밝았다. 그는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다. 평범한 금요일 밤의 한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2024년, 2025년, 그리고 2026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유진의 다큐멘터리 일상 속 영웅들은 몇몇 독립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큰 상은 아니었지만 관객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SNS에 감상을 올렸고 입소문을 통해 조금씩 알려졌다. 일부 지역 방송국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유진은 이 작품을 계기로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후속작도 준비 중이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생활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발작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 태수는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었다. 58세가 된 그는 이제 26년 차 베테랑 기사였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의 주름도 깊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매일 성실하게 핸들을 잡았다.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작은 딸은 대학교 3학년이 되었다. 아내는 여전히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 사이 청림 씨도 많이 변했다. 도심 재개발이 진행되었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다. 청림역 주변은 더 번화해졌다. 하지만 태수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길을 달렸고 같은 손님들을 태웠다. 2026년 11월 17일 금요일.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정확히 3년 전 태수가 유진을 구한 날이었다. 하지만 태수는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평범한 금요일이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휴게소에 들렀다. 단골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켜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기사님, 저 한유진이에요. 기억하세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유진, 그 이름이 익숙했다. 아, 유진 씨. 물론 기억하죠.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기사님은요? 저도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만나 뵙고 싶어서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저녁에는 보통 가장 바쁜 시간대였다. 금요일 저녁은 특히 더 그랬다.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기사님이 제 생명을 구해주신 날이에요. 정확히 3년 전 오늘이요. 태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3년 전 그 금요일 밤이 오늘이었구나. 아, 그랬네요. 벌써 3년이나 됐네요. 네. 그래서 꼭 뵙고 싶어요.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아니에요. 제게는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제발 시간 내주세요. 태수는 결국 승낙했다. 그들은 저녁 7시에 청림역 근처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 저녁 7시. 태수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평소에 잘 오지 않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조금 어색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유진이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기사님,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유진은 3년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본 게 다큐멘터리 시사회 때였죠. 벌써 2년도 더 됐네요. 그 영상은 잘 됐어요? 네, 몇몇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기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유진 씨가 잘 만든 거죠. 메뉴를 주문하고 두 사람은 지난 3년의 이야기를 나눴다. 유진은 자신의 작업 이야기를, 태수는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더 편안해졌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사님, 오늘 제가 기사님을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유진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태수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태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제2회 청림시 시민영웅 시상식. 날짜는 일주일 후인 11월 24일이었다. 이게 청림시에서 매년 시민영웅을 선정해요. 올해 수상자 중 한 분이 기사님이세요.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다. 정말요? 근데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 제가 추천했어요. 사실 시에서 매년 추천을 받거든요. 저는 3년 전부터 계속 기사님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매번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다른 후보들도 많고 경쟁이 치열해서요. 그랬구나. 근데 올해는 달랐어요. 제 다큐멘터리를 본 심사위원들이 있었대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기사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수상자로 선정되신 거예요. 태수는 초대장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시민영웅. 그런 거창한 타이틀이 자신에게 어울릴까? 저는 정말 특별한 일 안 했는데 기사님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생명이었어요. 그날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사님의 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아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블랙박스 영상 조회수가 지금까지 1,500만 뷰가 넘어요. 다큐멘터리도 50만 명이 넘게 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고 또 누군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용기를 얻었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제발 상 받아주세요. 기사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세요.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유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작은 액자였다. 액자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3년 전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의식을 회복한 유진이 침대에 누워 있고, 옆에는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보면 그날이 생각나요.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택시기사님이 제때 병원에 데려다 주셔서 살았다고. 그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수는 사진을 가만히 보았다. 3년 전 그 밤이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로 쓰러진 유진. 119에 전화하던 순간. 병원까지의 5분. 그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생일이에요. 11월 17일은 기사님이 제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신 날이요. 유진의 말에 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11월 24일 청림시 문화센터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제2회 청림시 시민영웅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무대 위에는 청림시 깃발과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객석에는 약 500명의 시민들이 앉아 있었다. 태수는 뒷줄 대기석에 앉아 있었다.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옆에는 아내와 두 딸이 앉아 있었다. 딸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멋있어요. 작은 딸이 속삭였다. 태수는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긴장돼. 괜찮아요. 아빠는 정말 멋진 일을 하신 거예요.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청림시장이 무대에 올라와 개회사를 했다. 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청림시의 숨은 영웅들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이분들은 화려한 무대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올해 시민영웅으로 선정된 분들은 총 5명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들입니다. 이제부터 한 분 한 분을 소개하고 시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30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돌본 영양사였다. 두 번째 수상자는 무료 법률 상담으로 소외계층을 도운 변호사였다. 세 번째는 환경정화 운동을 이끈 시민단체 대표였다. 네 번째 수상자 차례가 되었다. 스크린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3년 전 그날 밤의 영상이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영상을 지켜봤다. 유진이 택시에 타는 장면, 쓰러지는 순간, 태수가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 병원으로 달려가는 5분. 그 모든 순간이 3분짜리 하이라이트로 편집되어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영상의 주인공, 26년차 택시기사 강태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태수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로 올라갔다. 조명이 그를 비췄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태수는 심호흡을 했다. 시장이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태수는 상장을 받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태수 기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태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객석을 바라봤다. 아내와 딸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26년 동안 택시를 몰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달리고 수많은 손님을 태웠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분들도 계셨고 가끔은 어려운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메었다. 3년 전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태웠는데 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박수가 터졌다. 태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작은 선택,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태수는 유진을 찾았다. 그녀는 앞줄에 앉아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오늘 이 상은 제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 청소노동자, 편의점 직원, 배달기사,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강당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5번째 수상자가 발표되고 시상식은 끝났다. 폐회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다. 많은 사람들이 태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축하 인사를 건넸다. 유진도 다가왔다. 그녀는 태수를 꼭 껴안았다. 기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유진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3년 전 그날 밤부터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으로 이어졌다. 시상식이 끝나고 태수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벽에 상장을 걸었다. 청림시 시민영웅 강태수. 메달도 함께 전시했다. 큰딸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아빠, SNS에 올려도 돼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작은 딸이 태수의 팔을 잡았다. 아빠, 진짜 자랑스러워요.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여보, 고생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태수는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순간이 그가 받은 가장 큰 상이었다. 그날 밤, 태수는 상장을 한참 바라봤다. 26년의 택시기사 인생, 수많은 손님, 수많은 길,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잘했구나. 그날 밤에 그는 혼잣말을 했다. 만약 그날 마지막 손님을 받지 않았다면, 만약 유진을 그냥 지나쳤다면, 그는 이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 창밖으로 청림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이야기다. 태수는 그 사실이 새삼 경이로웠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택시 회사로 향했다. 시상식은 끝났지만 일상은 계속되었다. 그는 핸들을 잡고 거리로 나섰다. 오늘도 누군가를 태우고 어딘가로 모셔다 드릴 것이다. 그게 그의 일이었다. 시상식 이후 태수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다. 이번에는 더 큰 파장이 일었다. 전국 뉴스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뤘고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올라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태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SNS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샵나도 영웅 해시태그가 생겨났다. 한 버스 기사는 이렇게 썼다. 저도 어제 버스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저했을 텐데 강태수 기사님 생각이 나서 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히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적었다. 길에서 넘어진 할아버지를 일으켜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나쳤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강태수 기사님의 용기를 생각하며 편의점 알바생은 이런 글을 올렸다. 오늘 손님이 지갑을 두고 가셨어요. 연락처를 찾아 전화했고 지갑을 돌려드렸습니다. 손님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작은 일이지만 뿌듯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천 개씩 쏟아졌다.
태수의 한 번의 선택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다. 작은 용기를 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다. 12월 어느 날, 태수는 오후 손님을 태우고 있었다. 40대 남성 승객이었다. 그는 태수를 보자마자 알아봤다. 기사님, 혹시 시상식 받으신 그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네요. 저 기사님 이야기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헌혈했습니다. 헌혈요? 네. 몇 년 동안 바빠서 못했는데 기사님 이야기 보고 다시 시작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태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기사님이 더 대단하시죠. 저는 그냥 기사님한테서 영감을 받았을 뿐이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태수가 태운 손님 중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사람, 기부를 시작했다는 사람, 이웃을 더 신경 쓰게 됐다는 사람, 모두가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한편 유진도 바빴다. 그녀의 새로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었다. 이번에는 샴나도 영웅 운동을 다룬 작품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지 그 연쇄 반응을 기록하는 작품이었다. 유진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다. 헌혈을 시작한 직장인, 노숙인에게 밥을 나눠주는 식당 주인, 무료 수리 봉사를 하는 정비사, 모두가 태수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유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작은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아이들이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이었다. 5학년 담임교사가 유진에게 설명했다. 강태수 기사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감동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영웅이 되자고 제안했죠. 와, 정말 멋지네요. 네. 아이들이 매일 일기장에 선행을 기록해요. 친구 도와주기, 쓰레기 줍기, 부모님 심부름하기. 작은 일들이지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실에 들어가자 아이들이 환영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 어제 넘어진 할머니 도와드렸어요. 정말? 어떻게 했니? 길에서 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 다른 어른들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일으켜 드렸어요.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다.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쳤다. 유진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바로 연쇄 반응이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수백,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청림시에는 캐럴이 흘러나왔고 거리마다 장식이 빛났다. 태수는 평소처럼 택시를 몰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그는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딸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해 두었다. 케이크와 선물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여보,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 선물이에요. 큰딸이 상자를 건넸다. 태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새 지갑이 들어 있었다. 가죽 지갑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애들아, 고마워. 아빠가 항상 낡은 지갑 쓰시잖아요. 새 거 쓰세요. 작은 딸이 말했다. 태수는 지갑을 꺼내보며 미소 지었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아빠가 받을 자격 있어요. 우리 아빠 영웅이잖아요. 가족들이 웃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다. 태수는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그날 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였다. 시상식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3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집에 그냥 갔다면, 만약 유진을 외면했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것이다.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니. 태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택시를 몰고, 손님을 태우고, 길을 달릴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 평범함 속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올해의 첫눈이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마치 축복처럼. 2027년 1월, 새해가 밝았다. 태수는 59세가 되었다. 이제 정년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매일 성실하게 핸들을 잡았다. 새해 첫날 유진이 연락을 해왔다. 기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진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건강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발작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기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새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다음 주에 시사회 하는데 꼭 오셔야 해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일주일 후, 태수는 다시 독립영화관을 찾았다. 이번에는 더 큰 상영관이었다. 객석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언론사 기자들도 보였다. 영화가 시작되었다. 제목은 연쇄 반응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기적이었다. 화면에는 3년 전 블랙박스 영상이 다시 한번 등장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태수의 시상식, 샴나도 영웅 운동,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선한 변화들, 헌혈하는 직장인, 봉사하는 대학생, 이웃을 돕는 상인, 작은 영웅이 되려는 초등학생들, 모든 이야기가 90분 동안 스크린에 담겼다. 영화 중간에 태수의 인터뷰가 나왔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았습니다. 그냥 눈앞에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용기라는 것을요. 영화가 끝나자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기립박수였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유진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3년 전, 저는 택시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 기사님의 용기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3분의 기적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작은 용기만 있다면요. 시사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태수에게 다가왔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다. 태수는 일일이 응대하며 미소 지었다. 한 중년 여성이 태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기사님, 저희 아들도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태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드님 꼭 좋아지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힘이 나요. 이런 대화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태수는 지쳤지만 행복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영화관을 나온 태수와 유진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유진 씨, 정말 좋은 영화 만들었어요.
감사해요, 기사님. 모두 기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유진 씨가 잘 만든 거죠.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기사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생명을 구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뭔데요? 기사님이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살아가는 용기를요. 예전에는 제 병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요.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저를 위해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이 제게 힘을 줬어요. 제 생명이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제 병과 싸우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기사님이 제게 준 건 생명만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어요.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유진 씨,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유진 씨 덕분에 제 일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23년 동안 택시를 몰았지만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감사함이 공기 중에 흘렀다. 2월이 되었다. 유진의 새 다큐멘터리는 큰 호응을 얻었다. 여러 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일부 지상파 방송국에서도 상영이 결정되었다. 연쇄 반응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되었다. 전국 곳곳에서 작은 선행 운동이 일어났다. 기업들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강화했고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확대했다. 개인들은 SNS에 자신의 선행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정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환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유진의 다큐멘터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람들이 희귀질환 환자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3월 어느 날 태수는 우편물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감사장이었다. 희귀질환 환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태수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뿌듯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60세 생일이 다가왔다. 가족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과 동료들도 찾아왔다. 유진도 왔다. 그녀는 꽃다발과 함께 작은 앨범을 선물했다. 기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앨범을 열자 지난 3년간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시상식 사진, 다큐멘터리 촬영 사진, 함께 찍은 셀카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유진의 손편지가 적혀 있었다. 기사님께 3년 전 11월 17일 기사님은 제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님은 제게 살아갈 용기를, 세상에 대한 희망을, 그리고 선함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사님의 그 3분이 제 인생을 바꿨고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만든 기적. 앞으로도 기사님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님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유진.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 그날 저녁, 태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인사말을 했다. 6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27년을 택시기사로 살았고요.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어느 금요일 밤, 제 인생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적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라는 것을요. 작은 선택, 작은 용기, 작은 선해, 그것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태수는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촛불을 불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날 밤은 태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 중 하나였다. 몇 달 후, 태수는 정년퇴직을 했다. 27년간의 택시기사 생활을 마감하는 날이었다. 회사에서는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동료들이 꽃다발과 선물을 건넸다. 태수 형,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의 영웅, 멋진 퇴직 되세요. 태수는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택시를 바라봤다. 청림 택시 5427호, 27년간 함께한 동반자였다. 그는 차 보닛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고생했어, 친구야.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아내와 함께 차를 마셨다. 여보, 이제 뭐 할 거예요? 글쎄, 일단 좀 쉬어야겠지. 그 다음은 또 생각해 봐야지.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 그런 거 잘하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 그동안 받은 게 많으니 이제 돌려줄 차례인 것 같아. 며칠 후, 태수는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돌봄 봉사에 신청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2027년 11월 17일, 4년 전 그날과 똑같은 금요일이었다. 태수는 유진과 함께 그날의 장소를 찾았다. 청림역 2번 출구. 4년 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곳이었다. 여기서 기사님 택시를 탔어요. 그랬죠. 벌써 4년이나 됐네요. 두 사람은 그날 밤을 회상하며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앞에 섰다. 4년 전 그날 밤, 생사의 갈림길이었던 곳. 여기서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됐죠. 유진은 작은 화분을 꺼냈다. 작은 나무가 심어진 화분이었다. 이걸 병원에 기증하려고요. 생명의 나무라고 이름 붙였어요. 기사님과 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나무요. 병원 관계자들이 나와 화분을 받았다. 응급실 입구에 화분을 놓았다. 작은 명패도 함께 달렸다. 생명의 나무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기적을 기억하며. 태수와 유진은 나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4년 전 그 3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먼 미래까지. 저녁 노을이 청림시를 물들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유진 씨, 감사해요. 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기사님, 제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당연하죠. 기사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자 친구니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태수는 집으로, 유진은 작업실로.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 많은 선한 행동으로. 그날 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60년의 인생, 27년의 택시기사 생활, 그리고 4년 전 그 3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었다. 잘했어. 그날 밤에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더 이상 택시를 몰지는 않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별들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다. 태수의 3분처럼 작지만 소중한 기적.